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의 조기 유학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조기 유학은 이때 가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. 조기 유학이 어떻게 보면 최적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. 발달하는 그런 속도도 좀 다를 수 있고요. 성향도 다를 수 있고요.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. 같은 나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. 그리고 또한 조기 유학을 이제 고려할 때 아이들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보다도 부모의 아니면 어떤 그 가게, 그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엄마 아빠가 지금이 딱 시간이 된다.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휴직할 시기가 된다. 아니면 주재원으로 지금 나가야 될 시기다. 아니면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이민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. 아니면 순수한 조기 유학을 위해서도 지금이 우리 가족이 해외에서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이다.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. 이번에는 그런 내 아이가 조기 유학에 준비가 된 아이인가? 그래도 준비가 됐을 때 내 아이가 조기 유학이란 건 아이를 위해서 가는 건데 아이가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어떤 게 있을까? 부모로서 꼭 인지해두면 좋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저는 한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아이들 모국어가 당연히 한국어라고 전제했을 때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. 즉, 첫 번째로 한국어 능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부모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잖아요. 부모와 소통하는 능력. 근데 부모에게 아이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고 아이가 어떻게 말해도 엄마 아빠는 잘 알아듣겠죠. 단어로만 소통해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. 왜 아기 때. 하지만 그런 소통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아니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란 전제하에 학교 생활 이야기를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.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가 소통이 잘 되는 아이인가. 그리고 내 아이가 친구들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소통이 원활한 아이인가. 즉 소통이 원활하다는 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거잖아요. 특히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게 사건 사고라고 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런 상황들을 부모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이인지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소통 능력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. 물론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, 초등학교 심지어 고학년, 중학생, 고등학생도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아이들한테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참고로 적어도 있는 사실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말하는 그 사실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. 어떤 일이 있었어.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컵을 떨어뜨렸고 물을 쏟았어.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도움을 줬어. 그 아이가 당황해서 울었어. 왜 우리 이런 사실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. 근데 그게 부모님의 혼자 아이의 소통 능력을 판단하면 그거는 부모로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런 의견도 중요하고요. 또 아이랑 소통하는 친구들의 주변 학부모들의 그런 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들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. 꼭 본인만의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. 아이의 소통 능력을 판단하실 때요.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.
두 번째는 적응력입니다. 적응 능력. 이 적응 능력은 어떻게 보면 소통 능력이랑도 연계가 되죠. 이 적응 능력, 특히 교육기관, 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, 유치원이면 유치원, 그리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학교 생활, 그리고 혹시 뭐 초등학교 때, 유치원 때 우리 전학도 가잖아요. 이렇게 옮기기도 하잖아요. 교육기관을. 그랬을 때 아이의 적응 능력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아이들은 적응력이 좀 뛰어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떤 새로운 곳에 이렇게 교육기관에 새로 옮겼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도 제 아이를 보면서 경험했던 바고요.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. 심지어는 왜 어렸을 때는 어두운 곳에만 가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있습니다. 어두운 곳을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즉, 그런 적응 능력, 내 아이가 그냥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능력이 조금 부모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이가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. 그 표현 능력도 다 하나의 성향이잖아요. 어떤 아이들은 싫은 거를 물론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싫은 거를 성인보다는 어른들보다는 잘 표현하겠죠. 왜냐하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. 하지만 아이들이라도 그 인내하는 정도는 다르거든요. 즉 아이가 티는 안 내도 아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. 즉 바뀐 상황에 대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곱는 거죠. 병드는 거죠.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. 하기 때문에 뭐 내 아이는 새로운 곳에 갔는데 전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아. 표현하지 않아. 그러니까 내 아이는 적응력이 뛰어나. 이렇게만 또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위에 그런 의견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. 특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런 의견도 소중합니다. 근데 아이도 한 선생님만이 수업하는 건 아니잖아요. 유치원만 해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캐나다에 이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뭐 트라이 컨퍼런스라고 해서 학생,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소통을 하는데요.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뭐 음악 선생님도 있고 체육 선생님도 있고 다른 어떤 특별활동 선생님도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.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. 그냥 단지 뭐 우리 말하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, 물론 담임 선생님밖에 없다면 뭐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되겠죠.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제3자의 의견, 쉽게 말해서 조부모,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그리고 이모, 삼촌, 뭐 작은아버지, 큰아버지, 고모, 고모부 이렇게 조금 객관적인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. 이걸 뭐 아이를 어떤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. 막 정확하게 우리 말하는 이밸류에이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.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. 우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참고로 여러분, 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또 부모님의 마음도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.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도 내 아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구할 때는 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, 그러니까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돼야지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이렇게 한국어나 우리 모국어죠. 그리고 적응 능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사회생활은 그런 학교 생활이고 그런 교우 관계고 그런 거잖아요. 그런 게 잘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. 이럴 때가 조기유학을 이제 가도 되겠다. 이 시기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어떤 아이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
뭐 2학년 때, 어떤 아이는 3학년 때, 어떤 아이는 4학년 때,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게 준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아이들에 따라서 다릅니다. 하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. 아이들은 조기 유학을 가면 뭐 영어권으로 가든 아니면 뭐 나라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기본 영어권 국가를 전제로 조기 유학을 간다면 혹은 뭐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온다면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제 아이도 탐색전을 합니다. 그 탐색전도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. 저학년들은 울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고요. 왜 한국에서도 뭐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 울음으로써 표현하는 아이도 있잖아요. 분명히. 그랬을 때 어떤 극단적인 좀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기 싫게 하고 떼를 쓰는 경우부터 아니면 가지만 이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잘 적응을 그 교우들이나 학교 생활에 잘 어떻게 보면 참여를 못하는 거죠. 처음에 어색하기 때문에. 보통 이런 단계가 한 달에서 한두 달 걸립니다. 아이에 따라서.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걸린다고 해서 내 아이가 크게 문제가 있다.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으셔도 좋습니다. 그냥 아이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잖아요. 어디가 아플 때 조금 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좀 많이 이렇게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게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. 표현의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내가 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. 그거는 부모님으로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잘 뭐 독려해주고 용기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 뭐 그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잘 하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각 가정에 따라서. 보통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되면 이제 새로운 학교와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보입니다.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친구도 생길 수 있고 아이가 이제 그런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는 이제 자기 의사도 표현하고 조금 더 익숙해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언어도 조금 더, 내 아이가 뭔가 언어적으로도 발달하고 있구나.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에 따라서 뭐 또 다 다르겠지만, 영어권 국가냐 아니면 말레이시아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. 실제로. 특히 영어, 조기 유학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대부분 영어 실력을 이제 어떻게 영어 실력의 향상을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거를 고려할 때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면 내 아이가 학교 생활에도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언어적으로도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달라집니다. 그게 영어권 국가든 아니면 말레이시아든 그래도 부모님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. 물론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겠죠. 이거밖에 안 돼? 그럴진 모르지만 처음보다는 분명히 영어적으로도 발달돼 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훌쩍 좋아져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. 진짜 본격적인 조기 유학은 제가 좀 아쉬운 건 이 1년이란 기간은 적응기입니다. 적응기입니다. 어떤 아이는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걸 아이의 문제라고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요. 환경적인 요소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랬을 때 이 1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가 폭발적으로 뭔가 늘어날 수 있는 특히 이제 영어죠.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영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이의 이런 그런 적응 능력이나 사회성이 좋게 발현될 수 있는 폭발될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. 근데 이제 1년이란 시기가 조금 짧은 거는 사실입니다.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부모님들이 고려하시고 미리 인지하신다면 한 번 가는 조기 유학, 물론 조기 유학도 뭐 여러 번 갈 수 있겠죠. 하지만 적어도 어떤 캠프가 아니라 뭐 영어 캠프, 뭐 서머 캠프, 어떤 윈터 캠프가 아니라는 그런 전제하에 조기 유학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내 아이를 보고 내 아이가 이제 준비가 됐겠구나. 이렇게 신호를 인지하고
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발달 과정을 보면서 한번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고 계획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